안녕하세요. 댕냥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지식을 전달하는 댕냥 지식입니다. 국내 1호 반려동물 영양학 수의사이신 양바롬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양바름 영양 전문 수의사입니다. 저희 채널 이름이 댕냥 지식이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좀 고양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좀 고양이 좋아하세요? 너무 좋죠. 왜냐하면 저도 고양이 집사여가지고 네, 고양이 주제가 너무 반갑습니다. 그러면 고양이에 대해서 어떤 낱낱하게 또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제일 궁금했던 거는 얼마 전에 이제 고양이를 키우는 집사 친구를 만났는데 아이가 이제 밥을 먹지 않아서 너무 고민이다. 막 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원장님은 이제 또 집사이기도 네, 하시니까 더 이렇게 영양 수의사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네. 더 얼마나 아이를 잘 먹일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좀 어떠세요? 다들 이 얘기를 네. 진짜 많이 해주세요. 뭐 제가 고양이 키운다고 하면은 너네 고양이 복 받았다. 엄마가 영양 수의사인데 하면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근데 정말 고양이들한테는 먹는 게 중요해요. 사실 저는 고양이가 두 마리가 있는데 작년에 한 마리가 좀 아프다가 이제 갔어요. 이제 고양이별로 떠났는데 그 친구가 원래 저희 집에 왔을 때는 엄청 식탐이 많았거든요. 어. 유기묘를 저희가 데려온 거여가지고 처음에 식탐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아프면서 이제 이 아이의 입맛이 변하고 식욕이 뚝뚝 떨어지니까 나중에는 진짜 한 9가지 정도? 뭐 사료 5가지, 뭐 간식 4가지, 5가지 번갈아 가면서 해줘도 안 먹는 거예요, 잘. 이제 너무 너무너무 속상하죠. 속상했어서 밥 안 먹어서 속상해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전 그 누구보다 잘 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고양이를 키우신 분들 중에 밥을 안 먹어서 너무 힘들어요 하신 분들한테는 음. 희소식이 아닐까. 네, 희소식이기도 하지만 아마 아실 거예요. 저렇게 얘기해도 "우리 고양이가 안 먹으면 끝이야."라고 또 맞아. 분명히들 생각들을 하실 거라서.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이제 원장님의 고양이가 이제 음. 고양이별로 갔는데 아파서 안 먹었다는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파서 안 먹는 아이들도 있지만 네.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안 먹는 아이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원인들이 좀 있을까요? 일단 아파서 안 먹는 원인을 음. 조금 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은 게, 네. 아마 고양이들은 뭐 구내염이나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한다는 거는 이제 집사분들이 많이 아실 건데, 사실 구내염은 이제 너무 아프면 침도 뚝뚝 흘리고 되게 막 가서 이빨도 다 뽑고 해야 되거든요. 아. 그전에 아이들이 이빨이 또 녹아내리는 경우도 있어요. 저희 첫째가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새끼여도 그럴 수 있나요? 성묘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음. 사실 새끼는 좋은 환경에서 음. 애가 가정 분양이라든지 음. 이게 아닌 이상 새끼는 양주 패우는 경우가 너무 많아 아. 가지고, 얘네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다양한 거를 접해 봐야지 밥을 잘 먹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아픈 걸로 쪼끔 다시 돌아가자면, 고양이들은 이제 그루밍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깔끔 떤다고 해서 그루밍을 하는데, 그러다 보면 헤어볼이 생겨서 이제 얘네가 이제 속이 너무 더부룩하게 좀 불편하고, 그래서 밥을 안 먹을 수가 음.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애가 안 먹는다 그러면 쪼끔 '얘가 요새 좀 빗질을 소홀히 했나?' 또 한 번씩 보셔야 되고, 그리고 고양이들은 움직임이 많다 보니까 관절을 되게 많이 써요. 그래서 관절이 생각보다 더 일찍 아프기 시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좀 안 움직인다, 안 먹는다라고 하면은 '얘가 그냥 잠이 늘었나?' 이 생각이 아니라 관절에는 문제가 없는지, 통증은 없는지 요런 거를 꼭 살펴봐 주셔야 되고요. 이런 건강상의 문제가 아니면 이제 그다음에는 스트레스. 음. 아. 집에 뭐 잠깐 손님이 왔다 가도 애들 스트레스 받아서 숨어서 안 나오는 애들도 많거든요. 맞아요. 예, 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집사가 뭐 어디 좀 장기간 뭐 하루 이틀 집을 비워야 된다, 아니면 뭐 이사라든지 공사라든지 스트레스 받을 수 있는 상황을 최대한 이렇게 안 만들어 주셔야 돼요. 하다못해 저희 집 고양이들은 먹다가 누가 사람이 옆에 지나가면 안 먹어요. 먹다 끊쳐요. 아. 그래서 이 사료, 그 물 마실 때도 지금은 이제 거의 다 이제 음. 적응하고 괜찮지만, 가끔 그래도 물 마실 때는 저희도 옆에서 그냥 가만히 지켜봐 줘요. 어. 옆에서 막 번쩍 떨면은 그 네. 기운을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안 먹더라고요. 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사료가 안 맞아도. 어. 안 맞거나 아니면 얘네가 정말 입이 짧은 아이들이 많거든요. 맛이 없거나 좀 질려 버리거나 이러면은 얘네가 밥을 잘 안 먹기 때문에, 진짜 음. 집사님들은 늘 안테나를 세우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일단은 관찰이 제일 중요하다. 네, 관찰 네. 너무너무 맞아요. 중요해요. 그래서 애가 안 먹으면 어디 아픈 건 아닌가. 음. 근데 인제 어느 정도 예를 들면 며칠 정도 음. 어느 상태여야지 병원을 좀 데려가는 게 좋을까요?
아, 그거 있어요. 네. 솔직히 강아지들은 이거 비교를 해보면 강아지들은 우리가 얘를 사료를 바꿨는데 안 먹어. 그러면 뭐 3일에서 뭐 일주일까지도 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고양이들은 얘 먹였는데 먹으면 오케이 그럴 수도 있지만 어. 자발적으로 내가 가서 밥을 먹지 않는 게 3일 이상이다. 3일 된다. 아. 그러면 무조건 진짜 걔는 그냥 병원 들고 뛰셔야 돼요. 왜냐하면 고양이들은 그럼 지방간이 오거든요. 어. 그러니까 건강 상태가 진짜 병이 와요. 그래서 얘네는 먹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아이들입니다. 네.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일단 아이가 한 3일 정도 음. 일단 기운도 없고 먹지 않는다면 무조건 병원에 네, 가셔야 네. 된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 또 이제 스트레스에 예민하고 또 음. 맛이 없어서 아이들이 안 맞아요. 먹는다. 네. 그러면 일단 스트레스를 없애야 되겠고 뭐 음. 아파서 병원 가는 건 당연하고 세 번째 맛이 없어서 안 먹는 거는 이거는 어떻게 해 줘야 되나요? 맛이 없어서 얘네가 안 먹는 경우는 고양이들의 기호성에 영향을 주는 몇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사료의 모양이라든가 왜냐하면 얘네는 이제 혀로 이렇게 집어 올리잖아요. 근데 자기가 집어 올렸을 때 한 번에 안 오고 막 세 번, 네 번 해야 되면 얘네는 약간 "아 됐어. 안 먹어." 아 이렇게 돼 버려요. 불편해. 그래서 정말 얘네 입에 맞게끔 섭식할 때 이게 편할 수 있는 그런 모양과 질감과 그리고 그 크기와 맛과 향과 또 아. 온도와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다 영향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을 그냥 단순히 요 사료 되게 뭐 고기 함량이 음. 많대. 뭐 이거 되게 잘 만들었대. 뭐 잘 나가는 사료야. 이렇게 해서 고르시는 것도 뭐 음. 하나의 기준이겠지만은 그 안에 이 사료가 우리 애랑 잘 맞는지 안 맞는지 어. 그런 것도 진짜 잘 살펴봐 주셔야 합니다. 네. 음. 일단 이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사료를 선택할 때는 일단은 처음부터 덥석 이렇게 뭐 음. 사은품 주니까 사거나 이런 거 맞아요. 하지 말고 좀 다양한 종류의 샘플들을 먼저 받아서 우리 아이가 먹는지를 체크를 하고 구매를 네. 하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사료 뭐 이런 뭐 음. 펫페어나 이럴 때 갔을 때 사료 샘플을 얻으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요새 음. 보니까 진짜 고양이 그런 집사분들을 위해서 되게 소포장으로 나와 있는 사료들이 되게 많아요. 뭐 200 그램 뭐 이런 식으로 음. 해서 그렇게 부담 없는 선에서 여러 가지 사료를 조금 시도를 해 보시면 그중에서 아이한테 맞는 또 아이가 좋아하는 그런 게 분명히 또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정성으로 진짜 우리가 정성이에요, 정성. 네. 덜 네. 봐야 되지 않을까 또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러면 이제 영양 수의사님이시니까 우리 고양이들을 위해서 음. 좀 영양학적으로 '이것만은 정말 신경 음. 쓰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굉장히 신경 써줄 수 있는 포인트는 많은데 그중에서 제일 첫 번째로 꼽자 하면은 음수량이에요. 물. 음수량이요? 네. 네. 생각보다 고양이들이 물을 되게 막 잘 마시는 애들은 아니거든요. 막 조아라 가서 막 물 찹찹찹찹 맨날 잘 먹는 그런 애들도 분명히 있지만 저희 애들은 그런 편에 속하긴 해요, 너무너무 어. 고맙게도. 네. 그래서 물을 먼저 요구하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요구해요 그러면? 저희는 진짜로 화장실로 데리고 가요. 화장실로 저를 불러요. 야옹야옹 하면서 불러서 어. 욕조 위에 딱 올라가 가지고 물 틀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인제 샤워기 틀어 응. 가지고 손에 받쳐서 주거나 아니면 가끔 얘가 올라가기는 음. 귀찮고 '물은 먹고 싶다.' 그러면 그냥 밖에 있는 물그릇이 아니라 그냥 세숫대야에다가 물을 받아 주면 그것도 되게 좋아하고. 그런 경험을 해 예. 봤기 때문에 요구를 하는 거겠죠? 아무래도? 그쵸. 그리고 제가 쪼끔 음. 그런 식으로 많이 좀 유도를 하기도 했어요, 어렸을 때. 아. 훈련은 아니고 약간 교육같이 요렇게 음. 시키기도 하는데 저희 애들은 너무 고맙게 어. 물을 잘 먹어 주는 편이지만 안 먹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고양이는 사막에서 온 동물이거든요. 오. 사막은 물이 되게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얘네는 물을 적게 먹어도 잘 버틸 수 있게 쪼끔 약간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면 뭐가 문제냐면 얘네들은 그 비뇨기계, 아. 방광, 뭐 신장, 나중에 뭐 결석 이런 데 되게 문제가 잘 생기거든요. 그래서 고양이 보호자분들은 꼭 음수량을 잘 챙겨 주셔야 된다. 얘네가 잘 먹는지, 네. 그리고 먹는 양이 부족하진 않은지 등등등을 늘 어. 신경 쓰셔야 돼요. 지금 음수량이 부족하지 않는지 체크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가 적정량인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고양이들 일단 건강한 성묘, 네. 성묘라고 하면은 이제 뭐 1살 이상의 네. 그런 아이들 치면은
일반적으로 저희는 체중 킬로그램당 50ml를 잡아요. 네. 하루에 마셔야 되는 네. 양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음. 저희 집 애가 4kg면은 얘는 하루에 총 200ml의 물을 마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고양이들이 막 물그릇 가가지고 200ml면 거의 우리 서울우유 우유팩 네. 한 팩인데 그만큼 얘네가 물을 많이 마시진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음수량을 늘려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시기로 치자면 캔 사료, 습식 사료라고 하죠. 파우치나 캔 같은 요런 거를 좀 활용을 하면은 음수량을 좀 쉽게 늘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제 물을 이렇게 마시지 않으니 아예 음. 사료에 좀 물이 좀 습하게 좀 네네네. 들어갈 수 있도록 먹이는 게 좀 도움이 된다라고 하셨는데 네네. 저희 개인적인 궁금증인데요. 우리 고양이들이 되게 예민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릇에 물을 그러니까 이렇게 넣어주잖아요. 그럼 네. 애가 한 번 먹었어요. 네. 그럼 얘가 나중에 또 와서 그 물을 먹나요? 먹는 경우도 있긴 어. 있지만 이게 약간 물의 형태에 따라서도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아. 얘는 물의 형태를 진짜 형태에 따라 음수량이 많이 달라지는 아이들이거든요. 얘네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표현하면 재밌는 물을 좋아한다를 얘기해요. 음. 물그릇에 있는 물도 좋아하지만 예를 들면 가서 다시 먹긴 해요. 하지만 그거보다는 만약에 더 잘 가려면은 정수기처럼 이렇게 퐁퐁퐁퐁 솟아나오는 물이라든가 아니면 떨어지는 흐르는 물이라든가 아니면 저희 집 고양이가 먹는 것처럼 샤워기 틀면 나오는 물이라든가 요렇게 해서 최대한 다양한 방법으로 얘가 물을 조금 더 재밌게 먹을 수 있게 만들어 주시면 음수량이 올라가지 않을까, 도움이 네.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니까 워낙 호기심이 많이 있는 맞아요. 친구들이니까 네. 그거를 충족을 시켜줘야 영양이 있든 물의 네. 양이든 이게 맞아요. 이제 채워질 수 있다. 맞습니다. 여러분 노력이 필요합니다. 맞아요. 지금까지 국내 1호 반려동물 영양학 수의사 양바로 원장님과 함께 우리 반려묘의 영양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댕냥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지식을 전달하는 댕냥 지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